네, 검사 및 시험 관리 보겠습니다. 검사 및 시험은 원부자재, 부품, 제품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검사 및 시험이고, 계획을 세우고 검사, 시험, 뭐 긴급 불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보면은 시험, 특별 사항이라든지 좀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야 되고, 수익 검사는 이제 주기적으로 보통 들어오면은 다 검사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샘플로 검사해서 무작위로 해서 보통 하죠. 그래서 그 검사 규격이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검사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수익 검사 성적서를 이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시방서, 원자재, 원부자재 규격, 부품 규격, 품질관리부서장이 인정하는 그런 자료로 검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수익 검사 시험 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부적합품 식별 표시 관리가 돼야 된다. 이 원자재 부품은 긴급 불출된 것으로 수익 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명될 경우 관리부서로 반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적서 확인 검사, 무검사, 관리 방법, 연속 오르티는 납품하여 불합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들, KS 인증 품목, 이런 것들은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모두가 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수입 검사 해줘야 되고, 품질상 문제, 단순 품목. 단순 품목은 그냥 뭐 커피 믹스 이런 거 뭐 검사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네. 그 다음에 공정 검사, 최종 검사 시험. 공정 규격에 따라, 부적합품은 부적합품에 따라. 그 다음에 제품 출하될 때 출하 검사를 실시한다. 제품의 외관, 수량, 포장 상태 검사하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수익검사 성적서, 공정검사 성적서, 최종검사 성적서. 품목은 보통 뭐 5년인데 더 뭐 길게 하는 데도 있고 더 짧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용 서식은 수익검사 성적서, 공정검사 성적서, 최종검사. 성적서 확인, 품목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입검사 성적서, 수입한 품목에 대해서 언제 무슨 로또에 검사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검사 방식, 그 다음에 검사 항목, 판정 기준, 검사 데이터 해서 결국 판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검사,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거. 최종검사도 있지만, 최종검사까지의 그 공정이 굉장히 길면 뭐 중간검사라고 해서 중간중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분량이 이미 난 거에 따라서 났는데 그게 그 위에다가 또 얹혀지고 조립되고 하면은 나중에 이거 뭐 더 큰 문제가, 더 이제 분량품 안 해도 될 것을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중간 공정검사 성적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납품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 또는 재고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 검사했고 누가 했고 어디를 검사했습니다. 그 판정이 뭐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원의 의견도 뭐 필요하면 적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서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쭉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성적서를 확인해야 된다. 나머지는 뭐 기존의 것들은 뭐 무검사라든지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분은 특수한 단성 항목, ISO 이거는 회사에 따라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적하품 관리. 부적하품 관리가 이제 말 그대로 불량이 난 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량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품질이 크게 영향을 받고 하죠. 부적합 관리에 대해서 규정한다. 부적합품이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 및 공정상의 모든 상태.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그죠? 고객이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 수리, 재작업, 특채. 특채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품을 사용하는데 수리하지 않고 본래 용도대로 특별하게 사용하는 거. 뭐 제가 이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뭐 컬러를 뭐 잘못 칠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뭐 그냥 컬러가 큰 이슈가 이제 받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었을 때는 뭐 컬러가 좀 다른 걸로 좀 팔 수는 있겠죠. 그다음 용도 변경. 부적합 사항이 규정된 사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뭐 기능상 뭐 되니까 이거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뭐 사용하는 거. 이건 아예 안 된다. 폐기. 중대한 결함, 경미한 결함. 그다음에 품질 이상. 책임과 권한은 당연히 품질 검사원 부서장님이 다 개입이 돼야 되고요. 부적합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런 것과 뭐 맞지 않는 거. 검사 담당은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해서 마이너인지 메이저한 건지 보고해야 된다.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 없이 후속 공정이나 관련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계속 불량이 날 거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일반상 업체에 맞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네, 중대한 결함과 경미한 결함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 경미한 결함은 좀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죠. 식별, 부적합 상이 발견됐으니까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그 부적합을 격리, 분리해야 된다. 분리가 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티커 같은 걸 붙여가지고 식별되게 해야 한다. 부적합 사항은 다음 한 가지 방법으로 조치된다. 수리, 재작업, 특채, 용도 변경, 폐기. 조치 방안의 실행 확인, 조건부 승인. 그래서 이 절차들도 쭉 보시면 공부가 됩니다. 우리 회사는 조치 방안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그런 단순한 그런 공정 있죠. 그런 데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불량률이 제대로 잘 안 잡힌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만큼 이게 막 그 큰 손해가 아닌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큰 업체라든지 좀 제대로 좀 수량이 많거나 이런 데는 이런 절차들을 좀 꼼꼼하게 실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관리대장 서식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이 언제 어떻게 났다. 부적합이 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 뭐 이렇게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 제품들이 나왔다. 그럼 조치 방안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좀 서술해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을 적어줘서 관리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부적합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역시나 관리대장
시정조치 내용 간단하게 추락해서 적어주고 부적합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관리. 변경은 뭐 많이 일어나죠. 저희도 변경을 뭐 많이 하고 하는데, 당사에서 양산하고 있는 제품에 있어서 공정 및 관리 변경을 추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다. 변경점 변경. 제품 규격의 변동, 원재료의 공급자 구조 변경, 설비를 포함한 제조 공정의 변경, 그 다음에 검사 기준, 기타 제품 환경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초로 적용된 그 시점을 변경점이라고 한다. 제품 설계 변경, 원부자재, 스펙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은 한다. 책임과 권한은 당연히 이제 보통 품질이나 생산에서 많이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절차, 등록하고 변경하고 변경을 검토하고 변경 확정, 검증, 고객 승인, 요청으로 순서가 뭐 누가 봐도 그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변경을 해야겠다.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그 전에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겠죠. 변경을 해도 좋은지 포엠 변경 요청서에서 검토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뭐 생산성이 늘었다든지 고객이 요청이 좀 달라졌다든지 또는 환경 유해 물질이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이제 검증받고 실시해서 제조 원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 한 다음에는 고객한테 이렇게 우리 솔직히 뭐 이런 건 까놓고 얘기하죠. 이거 바뀌었는데 이게 예전 거랑 똑같다. 다만 우리가 뭐가 바뀌었을 뿐이다. 얘기하고 물론 그 전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변경 관리, 생산 개시, 사후 관리, 변경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포엠 변경 관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따로 양식은 없습니다. 프로세스 성과 관리. 프로세스는 이제 뭐 공정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공정 플러스 보시면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에 대해서 책임상 경영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업 계획 및 프로세스 운영. 그러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도 포함해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경영 계획, 경영 관리, 목표, 성과 지표 관리. 그러니까 주요 성과 지표라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핵심, 꼭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한 지표들. 규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측정,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고 조직 및 프로세스의 제어가 유효한지 확인해서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이런 활동들을 성과 지표 관리라고 한다. 각 부서 팀장들은 월별 실적 보고하고 업무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성, 목표 수립, 실행한 다음에 성과 보고, 사후 관리, 지속적인 관리. 목표를 세워서 핵심 성과 지표에 맞게끔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영 검토, 연말에 한 번씩 얼마나 어떤 부서들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그런 것들을 회의 결과를 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사후 관리도 계속 해야겠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계속 고객이 아니고 회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부표를 참고한다. 그 다음에 제한제도. 제한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회사의 어떤 효율성과 또 신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좋아지기 위해서 새로 제안을 해봅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렇게만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 절감, 안전관리, 회사 발전에 유익한 사항들.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런 거를 검증을 해봐야겠죠. 화상적이고 뭐 좀 거시기 한 것들은 뭐 안 되는 거고. 되면은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좀 좋은 것 같다. 그럼 솔직히 이거 좋아진 걸 가만히 있으면, 그죠? 있는 건데 포상을 좀 해줘야겠죠. 그 포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업체마다. 그 다음에 실시. 사후 관리. 권리의 기속. 뭐 회사가 가질 것인지, 개인이 가질 것인지. 자, 프로세스 성과 관리, KPI 항목 예시, 경영 프로세스, 지원, 운영 성과 프로세스. 보통은 여기 있는 것들이, 그죠? 사내 표준, 교육 훈련, 매출액, 납기 준수율, 최종 검사 불량률, 부적합 시정 건수, 환경 법규, 뭐 클레임,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주요 K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KPI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적으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실행하는 거다 보니까 주기를 맞춰서 점검도 좀 해야 되고 각 책임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리대장. 성과지표가 이게 한번 연초에 해놓고 연말에 한번 잘 되나 못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맞지만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하고 있나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번에 좀 못했는데 이번 달에 못했는데 좀 다음 달부터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나오게 되겠죠.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계속 그럼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락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 올려야겠다. 저도 좀 올려서 좀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해야 뭐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요거는 제안서. 제안서도 회사가 좀 많이 이런 거는 알려주면 좋아요.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제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포상도 좀 넉넉하게 주고. 그래서 이제 심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다 절차서에 있어야겠죠. 심사위원은 누가 될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채점을 할 것이고, 예상 효과, 실현성, 독창성, 뭐 노력도, 지속성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투자 비용, 뭐 그런 것들도 적어놓고 뭐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을 누가 했는지 제안 관리대장으로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안 목록, 제목, 성명, 소속, 평점, 금액, 상금, 투자 금액을 또 생각하니까 그죠? 이 좀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거는 하기 어렵고 점차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관리. 제가 생각할 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 만족 관리를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또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우리 회사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가 고객 요구와 기대를 만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철저히 명확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제품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에서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용이 된다. 진짜 여러분들 지난 세월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절차, 설문서의 작성, 설문서의 피드백. 설문서를 작성해도 되고, 뭐 설문 전화를 해도 되고,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그 업체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다. 또한 이걸 외주를 줄 수도 있어요. 외주한테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조사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설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고객명도 좀 거시기 하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 만족도 여부, 서비스 효과, 뭐 우수한 추천, 뭐 점수도 달라, 별점 몇 점.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라든지 고객들이라든지 설문서를 해서 회수를 해서 고객에게 무리한 강요를 하거나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요즘 커피 쿠폰도 주고 설문서의 분석, 결과 보고, 사후 관리, 기록 관리, 관련 서식. 설문서를 이제 받았으면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해서 사후 관리는 책임자가 배포되고, 그리고 특히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는 차기 년도 품질 목표 수립 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냥 이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나서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까지 하는 게, 이게 끈질기게 이렇게 탁탁탁탁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족도가 뭐 좋으면 좋은갑다, 뭐 싫으면 싫은갑다, 이게 끝나서는 절대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반영이 돼야 돼요.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고객 만족도 조사표, 고객 만족도 평가표. 고객 만족도 조사표. 작성 일자, 품질, 납기, 개발 대응력, 서비스 합계. 이거는 이제, 고객이 근데 보면, 조금, 그죠? 너무 뭔가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 딱 보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은 좀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참고로 좀 만들었긴 했지만은,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글씨체도 좀 예쁘게 쓰면 좋고, 이게 솔직히 이거 고객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준다든지 해서 좀 알기 쉽게,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적어야 되는지, 점수를 적어야 되는지, 그런 거. 불만족스러운 걸 한 개 표시해 주세요. 납기, 가격, 대응력, 스펙. 이건 보통 이제 그 고객사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도 평가표, 회사명, 근무 부서. 이것도 우리가 평가할 때 쓰면 될 것 같네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관리. 회사 품질 모니터링에 측정된 것으로 분석 결과. 그러니까 회사 모든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 만족도 분석도 마찬가지고, 불량률 데이터, 무슨 데이터. 그럼 그 데이터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적절성, 효과성을 평가해서 품질을 좋아지기 위해서 결과를 내서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통계적 기법, 품질 정보, 책임 권한, 그 다음에 업무 절차,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외주품에 대한 수익 검사 결과를 월별 수집해서 불량률 통계 실시해서 한다. 외부 품질. 그다음에 자사 제작품. 우리 회사 거. 고객 만족도, 고객 만족. KPI 성과 지표, 이 데이터. 관리부서 리스크 평가에 관한 거. 통계적 기법의 적용. 당사에 사용한 통계적 기법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프,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체크시트, 층별, 산정도, 히스토그램, 관리도, 샘플링 검사, 공정, 분석. 그 통계적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법을 한 개가 아니고 뭐 우리 회사는 이런 기법과 맞을 것 같다. 그럼 그런 걸 선택해가지고 아니면 조합을 해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속 조치. 주기적으로 데이터 분석 자료를 피드백한다. 그거를 품질 개선 지속 활동에 활용하도록 한다. 결국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서 하는 것이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의 이제 한 지점으로 가줘야 되겠습니다. 통계적 기법 사용법. 목적, 문제점 파악하기 위해서 할 때는 파레토그램 방법으로 불량의 원인이나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을 없애는 걸 해결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특성 요인도, 품질 불량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조사한다. 그래프, 데이터의 정리, 그다음 층별,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산포도, 체크리스트, 관리도, 브레인스토밍, 관리도, 그래프.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아니면 회사에 맞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래프라든지 그다음에 둥근 원, 그죠?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브레인스토밍 해서 적절한 관리 기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심사. 내부 심사 중요하죠. 내부 심사라는 건, 그죠? 경영부가 품질부 돌고, 품질부가 뭐 생산부 돌고 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견제하며 심사해서 잘 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잘 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적합 발생이 되면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개선을 유도해서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죠? 품질 시스템을 정착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이 내부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9011이라고 하는 걸 들으시면 됩니다. 19011 심사 기법. 그 다음에 내가 품질이다 그러면 9001. 그럼 9001 심사원 보가 되면은 내부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생겨요. 물론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부 심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내부 심사, 심사자, 피감사부서. 심사를 당하는 거, 심사는 심사를 하는 거, 부적합과 결함 이런 거 뭐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품질 부서장이 이걸 좀 이제 합시다 라고 이끌어야 되고, 관리 감독 조정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들은 그런 심사를 한 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심사원들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심사원들이 그냥 마음대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심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만 합니다. 업무 절차는 심사를 언제 하겠습니다. 통보 일정표, 그리고 통보서를 보내요.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실시하죠. 그 심사원의 구성 및 교육도 하게 되고, 내부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격성 때문에 심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심사를 한다는 거는, 그죠? 좀 적합하지 않겠죠. 심사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결과 발표, 종결회의 때 하게 됩니다. 심사를 실시할 때는 표준이 있으면 표준으로 하고, 아니면 내부 심사 체크리스트를 잘 이제 검토된 것, 승인된 것들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조사, 심사 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은 시정조치 요구서를 마지막에 발행하면서 시정조치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고, 결과를 대표한테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내부 심사, 그 내부 심사 잘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9011이라는 그 표준을 한번 보시고 심사를 제대로 좀 하면 더 여러분들의 회사가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절차서 원인 분석을, 시정조치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근본 원인 분석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이전에 검사했을 때, 이전에 그 심사했을 때, 그 제대로 시정조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일정표, 통보서, 체크리스트, 결과 보고서, 관련 기록, 서식들이 내부 심사 관련해서 이렇게 되고, 심사 업무 플로우 차트도 붙임으로 해 놓았다. 내부 감사 업무 플로우 차트. 내부 심사 계획 수립해서 승인 검토해서 계획서 작성하고, 이제 언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심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감사부서, 피감사부서는 이제 감사를 당해야 되니까 체크리스트를 여기도 줘야 됩니다. 줘서 이거 이제 할 거니까 잘 대비하시라, 잘 응대해 달라. 심사를 이제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종합적으로 결과 보고 해서 시정조치 된 것들은 내용 검토해서 확인해서 심사 종료, 자체 사후 처리,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플로우 차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사를 언제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3월, 어떤 부서는 6월, 어떤 부서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언제 하겠다고 적어놓고, 연초에 이제 요거를 뿌려서 각 부서별로 대응 그리고 심사하면 되겠죠. 자, 심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연마다 해야 되니까 품질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다. 어떤 거를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그 다음 내부 심사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보통 그 품질이면은 지금 배우고 계시는 그 ISO 9001, 여기에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 있죠. 뭐 있습니까? 자재 불출, 그 다음에 많잖아요. 교육 관련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그렇게 검사 체크리스트 넣어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 9001이 가장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심사를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 보고를 해야죠. 했더니 어땠다. 일정은 이렇게 했었다. 심사를 9001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좀 봤었다. 그래서 보니까 심사 결과가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고, 완전 여기 관리 안 되는 데도 있었고, 뭐가 누락된 것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어떻다 해서 심사 보고서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잘못된 것들은 시정 조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정 조치 하라고 이제 해주면, 거기서 나중에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채워서 결과를 다음 심사 때나, 또는 좀 급한 것들은 바로바로 그냥 그 심사원한테 주면 됩니다. 줘서 우리는 이렇게 고쳤다, 재심사를 또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종이 받은 걸로 서류로 가름하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영검토를 보겠습니다. 네, 경영검토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PDCA의 C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9001, 그 다음에 ISO 다른 모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섹션입니다. 경영검토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확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확인을 하냐면 9001의 그 시스템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품질 시스템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품질 내용의 시스템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영검토. 그 다음에 경영검토의 구분 및 항목. 경영검토가 정기적으로 보통은 하고요. 특별한 거에서도 할 수가 있다. 정기 경영검토를 보겠습니다. 대표는 1년 이상 조직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품질 시스템의 지속적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 정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 회사 여건에 따라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 특별 경영검토는 중대한 사유 발생하거나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입력사항, 경영검토를 이제 시작할 때, 자, 준비해 오세요 하는 것들 있죠. 경영검토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자, 그럼 경영검토를 이제 시작하겠죠. 시작한 다음에, 그럼 또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출력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력사항을 보면은, 이때 여기가 지금 입력이죠. 어떤 거를 준비를 해가야 되냐. 각 관리 부서장과 품질 부서장들이 이전에 작년에 경영검토를 해가지고 좀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들, 준수 의무사항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과 기대 변경들, 중대한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리스크, 기회 변경,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로 피드백, 우리가 얼마만큼 목표를 달성했는지, 우리 저 앞에 품질 목표 그때 배웠죠. 그 다음에 현재 제품 서비스 적합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 부족함 및 시정 조치, 모니터링 측정 결과, 심사 결과, 이거는 내부 심사를 한 거에 대한 얘기겠죠. 자원의 충족성,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 효과성. 그 경영검토의 출력사항들에는 개선 기회와 관련된 의사결정, 개선을 이제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좀 변경해야겠다. 우리가 해보니까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자원 및 이런 것도 역시나, 그 다음에 9001을 해보니까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효과가 있다, 없다. 그 절차는 다음처럼 뭐 입력사항 자료를 입력해서 종합검토 회의에서 넘어가게 되고, 그럼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경영검토를 해봅시다 하는 실시. 각각 입력사항들을 확인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잘 지켰습니다. 목표 달성했었습니다. 부적합 사항은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해야겠죠. 잘 못된 것들은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때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시정 조치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정 조치 절차서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조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 다음에 후속 조치. 시정 조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 효과성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검토서에 보면은 이전 경영검토
부족에 따른 조치의 상태. 이전에 1년 전에 했던 것들이 그때도 조치를 받았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품질 영역 시스템 관련된 내부 및 외부 및 내부 이슈 결정. 고객 만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품질은 우리가 몇 퍼센트 미달했는지, 달성했는지, 현재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가 우리 품질 영역 시스템이 잘 적용이 되고 있고 적합한지. 그 다음에 부적합 및 시정 조치, 모니터링 측정 결과, 각 데이터들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에 심사 결과들, 내부 심사 결과, 외부 심사 결과, 외부 공급자의 성과, 자원의 충족성. 우리가 지금 이 9001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더니 좀 불충분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기가 필요한데 그 기기가 좀 돈이 든다. 좀 사달라. 사람이 좀 더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조치를 했더니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개선 기회들, 출력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한 필요성. 해보니까 이 부분은 좀 변경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좀 더 시켜야겠습니다. 자원의 필요성. 이거 하니까 좀 더 뭐 사주세요. 사람을 좀 더 뽑아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3자, 외부 기관에 좀 넘기거나 합시다. 우리가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품질 시스템 적정성, 충족성, 효과성, 정량성을 평가해서 만족, 불만족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부적합 및 시정 조치 보겠습니다. 부적합 사항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원인 조사 및 제거를 위해서 시정 조치 활동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었던 어떤 그 시스템에서 그거를 원인 제거하고 그다음에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의 불충족을 말하며 품질 시스템에 관련해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가 정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수행한 결과가 불충분한 상태를 부적합이라고 한다. 단, 제품 및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 절차서,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부적합은 요구사항의 불충족인데 시스템적으로 뭐 교육을 이때 하기로 했는데 잘 못했다. 이런 건 시스템에 대한 부적합이잖아요. 그런 거를 주로 다루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품이 불량품이다 하는 것들은 그건 부적합품이라고 해서 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스템적인 큰 틀이고 이거는 불량품에 대한 작은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다. 시정 조치라는 것은 현존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취해지는 조치다. 절차는 시정 조치 요구사항 그 대상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겠죠. 부적합 영향에 따라서 중요도 및 재발 방지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무 팀장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영 시스템 운영할 때 발생한 문제점, 내부 심사, 외부 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을 받았던 사항들, 경영 검토 결과 지적 사항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품질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불량품에 대한 부적합, 그 다음에 공정 및 작업 절차, 신뢰성 결함 사항 등, 그 다음에 협력업체 평가 결과 주 지적 사항들을 시정조치 요구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고객 불만 이런 것도 되고요. 시정조치 검토 발행 요구사항 조치, 시행조치 이행 확인 평가. 시정조치 발생이 되면 문제점 크기와 부적합 영향을 판단해서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해서 이제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 관리부장이 검토 승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적합 건당 한 건으로 작성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A라는 부서가 B 부서한테 시정 조치 이제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행이 되거나 아니면 품질 부서장이 그 부서는 시정 조치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받아들고 그럼 우리는 찾아보자. 부적합이 왜 발생했을까 찾아보고 이제 시정 조치할 내용을 수립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발 방지 조치. 그다음에 시행 조치를 했음에도 이행을 했는지, 시행 조치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말뿐만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확인하기가 미흡할 경우에는 다시 재발행해서 다시 해라 라고 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 유효성 종결 처리. 그래서 이 시정조치를 했더니 했긴 했다. 근데 이게 그때 부적합 사항 받은 거에 대해서 진실로 유효성이 있느냐, 효과가 얼마나 있냐, 효과가 아주 좋다, 효과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면 시정조치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정조치가 이제 부적합 사항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가 된 거니까. 시정조치 종결 처리는 현장 확인 결과 조치가 완료되고 추진 조치가 효과적임을 보장될 때, 유효성 평가 결과 계속 유효함이 보장될 때 종결 처리한다. 그래서 시정조치 발행자와 실행자가 이렇게 있고, 처음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죠. 잘못됐었다. 시정조치 발행합시다. 그럼 접수를 해서 그 부서가 우리 그때 부적합을 받았는데 이거 시정조치 하라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원인이 뭔가 회의해 봅시다. 이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대책 수립해서 시정조치 해야 합니다. 그럼 합시다. 했더니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면은 종료. 아니면은 다시 가서 시정 조치를 다시 해서 접수해서 효과가 없었다, 다시 해봐라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요구서. 이거는 요구를 하는 거죠. 부적합을 당신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적합이 당신의 우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첨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치를 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효과가 저희가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죠.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그럼 조치를 그때 했는데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 근거는 이러이러하다.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시정 조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시정 조치가 잘 됐다. 이번엔 또 이렇게 됐다. 하는 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저는 후자임. 저는 이제 웃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정 조치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리스크라든지 안 좋은 점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게 많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거는 이제 인생에서 좀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내가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를 하면 좀 더 품질이 좋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 공부를 하고 강의할 때마다 항상 저도 제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부적합적인 측면을 뭘까, 그 다음에 그거를 시정 조치해서 관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개선 보겠습니다. 지속적 개선은 말 그대로 조직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품질 방침, 목표, 결과, 분석, 예방 조치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업무 절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신뢰도를 높이고 그 목적이 있다. 지속적 개선, 과제 해결 책임자. 자, 업무 절차를 한번 보시죠. 개선 과제 선정 대상.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품질 방침 목표에 심하게 위배되거나 미달된 항목, 내부 심사 외부 감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 사항 중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항목, 시정조치 예방조치 한 것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유효성 검증 결과 미흡한 사항들, 경영검토 결과 경영대리인 대표의 개선 지시사항, 프로세스 모니터링 성과지표 관리에서 미달된 항목, 당사 제조공정 고객에 인도된 후 치명적인 품질 문제, 안정화를 위해서 감수 개선이 필요한 프로세스, 필요한 상황들, 혁신 활동 등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록, 개선 실시, 개선 완료 보고가 되고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된다. 선정 대상에서 이제 등록이 되면 요청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선을 할 때 PDCA에서 지금 A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개선활동 관리대상에 등록해서 앞으로 개선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개선활동 계획서, 우리 이렇게 개선활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개선활동에 대해서는 이게 좀 필요한 자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평소에 안 했던 뭔가 새로 리빌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자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잘 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필요한데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이 완료되면은 완료 보고 완료해서 개선을 우리가 했습니다. 개요, 추진사항, 상태, 효과. 그 다음에도 사후 관리가 계속돼야겠죠. 그때 개선했는데 한 번 하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돼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돼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인 개선의 그 절차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품질경영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배웠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뭐 많았죠. 경영검토, 내부심사 그런 걸 다 이제 이 문서들은 제가 다 참고 삼아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 내용들을 그 여러분들 현장 업무에서 참고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품질경영 시스템 이렇게 한번 보셔놓으면은 다른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뭐 다른 뭐 식품 안전, 무슨 뭐 의료기기 다 이런 여덟 가지 모듈도 좀 많이 커버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뭡니까? 품질이죠. 품질, 환경, 안전보건 막 이렇게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나머지도 좀 더 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ISO가 추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